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총재 정명석 씨. 검찰이 범행 대상 물색부터 뒷수습 방안 마련까지 정 씨의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도운 2인자 정조은 씨 등 JMS 간부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여신도들을 이른바 신앙스타로 선발해 정 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세뇌시키는 등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JMS 간부들이 관리하던 여신도의 프로필입니다. 사진과 함께 신장과 체중, 신체 사이즈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JMS 2인자 정조은 씨와 간부들은 200개 가까운 국내외 JMS 교회에서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신도들을 추려 이른바 신앙스타를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신앙스타는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정명석 씨와 JMS 간부들은 80년대 초중반부터 이 같은 신앙스타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여신도들을 선발해 관리하는 민원국과 미국과 영국, 일본과 호주 등에서 해외 신앙스타를 관리하는 국제선교국,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고발에 대응하는 대외협력국과 같이 부서를 나누는 등 운영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외국인 여신도가 정명석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때에는 수행비서가 옆에서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는 등 성폭력 피해 여신도들에게 지속적인 세뇌도 계속됐습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이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명석 씨의 성폭행을 도운 정조은 씨와 민원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국제선교국장 등 JMS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중 여성 JMS 간부 6명은 월성으로 불리는 전직 신앙스타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정명석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정명석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검찰은 정교단체 내부에서 교리를 악용해 성범죄가 은밀하게 자행됐고 범행 이후에도 각종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태안의 한 여중생들이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포된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15살 A양이 학교 후배인 14살 B양을 발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태안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다며 조만간 가해자 A양과 현장에 있었던 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찰들이 사찰에 가지 않는 등산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징수해 통행세 논란을 빚은 문화재 관람료.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을 만큼 불교계를 넘어 해묵은 사회적 갈등을 불렀는데요. 정부가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만큼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내일부터 동학사와 갑사, 마곡사 등 충남 지역의 주요 사찰 7곳에서도 이 입장료가 사라집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동학사를 들리지 않아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 등을 이유로 성인 1명에 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통행세 논란이 불거져 왔는데 이제 이런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 걸로 보입니다.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무려 53년 만입니다. 바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이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국가가 그 비용만큼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조계종이 관리하는 전국 65개 사찰이 해당됩니다. 동학사와 갑사, 마곡사, 수덕사, 관촉사 등 충남 지역 7개 사찰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산객들은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3,000원씩 내고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힘든 것보다도 부담이 되죠. 등산은 온다고 왔는데 내고 들어가니까. 이제 무료가 되니까 너무 기쁘네요. 입장료가 면제되며 늘어날 방문객에 지역 상권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동학사 상인들이 이전까지 계속 해왔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해 준 게 우리는 너무나 환영하고
전 진짜로 엄청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 문화재만을 보유한 부여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선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문화재 훼손 대비에 나섰습니다. 확보한 예산 중에 일부는 편의시설을 좀 개선하는 데도 좀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조계종 측에서는 불교 문화유산을 좀 소중히 해달라는 캠페인도 하고자 합니다. 입장료가 면제되는 사찰들은 기존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등으로 바꾸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 의사회와 대전충남 간호조무사회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이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행 간호법 개정안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료진의 부분 파업으로 일부 시내 동네 병원에서 오후 단축 의료를 하기도 했지만 대학병원 전문의나 전공의는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근 목상동과 석봉동 등에서 접수된 주택과 상가, 농가 피해가 2천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보상과 복구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금까지 목상동에서 접수된 주민 피해에 대해선 청소비나 병원비 지급 등 90% 이상 보상과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석봉동의 경우 피해 접수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돼 보상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2위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인 독일 머크사가 대덕특구에 둥지를 틉니다.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시설을 대전 둔곡지구에 건립하기로 한 건데요. R&D 중심의 바이오 벤처가 많은 대전에 세계적인 제약사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오면서 대전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항암제 개발의 선두주자인 레고캠 바이오를 비롯해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들이 모인 둔곡지구. 이곳에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 머크가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공정시설을 짓습니다. 대전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머크 라이프사이언스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시설을 대전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3자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12월 머크 이사회 최종 승인이 남아있어 공개하지 않았는데 산업부는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재정적 지원과 입지 협의 등을 맡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이 독일 본사를 직접 찾아 투자를 요청하는 등 머크 유치에 남다른 공을 들였습니다. 머크 측은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take a step towards a significant investment in Korea's biotechnology growth for the life science industry in Korea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3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머크는 일렉트로닉스와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3개 비즈니스 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전 세계 66개국에 6만 4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R&D 중심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에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시설까지 유치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전 바이오 클러스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크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전의 우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만 우수한 연구 인력들의 수도권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세계적인 기업들의 추가 유치를 위해선 정주, 교통 여건 개선 등 인력 유출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홍성 청운대 연극예술학과의 현직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운대 인권센터는 여성 교수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이성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리게 하고 학과 내 이성 동기의 도움을 받아
출산과 모유 수유, 폭행, 강간 등을 경험해보라고 즉흥 연기를 지시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10여 건의 위반 행위를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대학 측은 A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이달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A 교수는 교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도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옆차로 승용차와 부딪혀 상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당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난 속에 서산 시내버스 업체가 파행 운영 중이란 소식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직원 급여가 수시로 체불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업체 대표는 억대 연봉을 챙기는 등 부실 경영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해마다 100억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서산 시내버스 업체. 하지만 수년째 임금이 수시체불되고 노선이 감축 운행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 대표의 급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해 대표 A씨는 월 평균 1,210만 원, 연봉 1억 4,600만 원을 챙겨갔는데 충남 26개 업체 대표의 8,900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회사는 다 지금 거덜났는데 1억 4,600이라는 돈을 가져갔다는 걸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게. 여기에 타 업체들보다 사무직 비율은 높고 대우도 좋았지만 운전직 처우는 빈약했습니다. 사무직은 23명으로 버스 한 대당 0.31명, 업체 평균 0.19명을 크게 웃돌고 임금 수준도 높았던 반면 운전직은 1.79명으로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수시로 임금까지 체불되자 운전직 20여 명이 떠나 감축 운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월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고도 조합에 주지 않았는가 하면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적립하지 못했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0억에 가까운 이 버스 업체의 부채입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언제든 파국을 부를 수 있는 뇌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린 타이어 값도 주지 못해 압류가 임박한 상황으로 버스가 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업체 대표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 A씨는 임금 상습 체불은 서산시의 보조금 지급이 늦은 때문이며 자신의 연봉은 앞으로 40%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직원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표 A씨에게는 은행 채무를 먼저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부채인데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채이기 때문에 대표 이사가 이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A씨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가 번복한 상태로 서산시는 경영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외부 경영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대가 골프존 창업자로 스포츠와 I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 골프존 뉴딘홀딩스 김영찬 회장에게 1호 명예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세계 골프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향토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성과가 인정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현직 시장이던 오세연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근소한 표차가 난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거짓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이루어집니다. 오늘 낮 12시 47분쯤 부여군 홍산면에서 산불이나 산림당국이 진화 헬기 6대와 인력 74명 등을 투입해 2시간 44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이번 불로 시설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림 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5톤 탑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